1975년 을묘생이 있습니다. 을묘생이. 자,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일단 좋은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자, 을묘생은 요 을이라는 글자 자체가 천간이라고 하는데, 요 천간도 목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묘라는 글자, 토끼를 나타내는 이 묘라는 글자도 목이 되는데, 이렇게 내년 갑진년에 용의 해를 만나면 이 글자는 토가 됩니다. 즉 뭐냐면 천간으로 봐도 지지로 봐도 토는 이렇게 목극토해서 제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좋고 성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우리가 보통 갑을관계라고 해서 갑질한다라고 표현을 쓰고, 보통 이제 갑을관계에서 을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는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을 같은 경우에는 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명리 용어에 등라개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갑은 큰 굉장히 그 아름드리 나무 같은 것을 의미하고, 이 을이라는 것은 넝쿨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넝쿨은 큰 나무가 있어야만 이렇게 감고 올라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을이 뭔가 사회적으로 올라가거나 성공하려면 갑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명리 고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을과 묘 입장에서는 이 진이라는 용이라는 글자가 곧 재물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곧 갑과 함께 있는 것이니까 을묘생이 주변의 도움에 의해서, 자기를 돕는 사람에 의해서 의외로 돈을 벌거나 사회적으로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을묘생 같은 경우가 만약에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인사 중에 자신을 좀 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주변에 그동안 관계가 좋았던 거래처의 인물들이나 아니면 자신한테 호의적인 인물을 좀 더 가깝게 지내고 협력을 도모한다면 의외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렇게 묘와 진이 만나면 보통 해나 천이라고 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묘가 진을 보는 것은 상당히 유리하게 됩니다.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묘라는 글자는 목이 되고 진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용이 토끼를 보는 것이 좀 더 불리하고, 토끼가 용을 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을묘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나의 테마가 뭐냐면, 주변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귀인을 만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자신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을묘생은 이제 주변에 본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묘생이 있습니다. 1987년생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묘라는 글자가 이미 정이 갖고 있는데, 이 토끼라는 글자 자체는 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이라는 글자는 화가 되기 때문에 목이 화를 이렇게, 즉 환경에서 자신을 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 정묘생이 뭔가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획득했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조직에 가담해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었는데, 혹여라도 내년에 뭔가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1987년생 정묘생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이 묘 안에 숨겨져 있던 갑이라는 글자가 드디어 이렇게 드러나서 올라와서 용을 데리고 왔는데, 이 용이라는 글자는 우리 정묘생한테는 화생토하면서 본인이 활동을 강화하면서 또한
목극토에서 재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 본인이 활동에 유리한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약 승진을 하지 않는다면 조직 내에서 좀 더 인정받고 본인이 공부했던 것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학위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교육계에 가담할 때 유리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목이 드러난다는 의미는 자신이 그동안 준비했던 시험이라던가 아니면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합격하거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정묘생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진이라는 글자는 곧 사업재물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 더군다나 이 갑이라는 글자가 드러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의 볼 때는 계약서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계약을 통해서 사업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뭔가 진행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또 돈이 된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군다나 이 정묘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문서에 의해서 재물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특히 내년에는 뭔가 계약을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에 특히 뭔가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임대가 안 나갔던 것들이 임대가 나가면서 약간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999년 김효생이 있습니다. 자, 김효생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속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이가 되는데, 마침 요 갑이라는 글자는 곧 기가 볼 때는 관운에 해당합니다. 관운에. 기본적으로 김효생은 이 목이라는 글자를 대동하고 있고 이 기라는 글자는 토이니까 기본적으로 조직에 속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인물을 의미하게 되는데, 마침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 즉 묘 안에 들어있던 관운이 드러나면서 기가 이렇게 갑과 기가 합을 합니다. 이렇게 합을. 이것은 곧 자기의 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우리 김효생한테는 한마디로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올해까지 약간의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취중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뭔가 일을 하고자 했는데 좀 안 풀렸던 분들 같은 경우, 또한 다른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이 굉장히 유망한 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 자체가 토가 되는 것이니까 비록 이 기라는 글자랑은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이렇게 흔한 말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글자가 되고, 더군다나 이 진 다음에는 사라는 글자가 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갑이라는 글자는 관이 되고 이 사라는 글자는 인수 영역이 돼서 나중에 내년 입사를 하고 나서 1년 근무한다면 본인을 이렇게 돕는 글자가 돼서 조직 생활을 할 때 좀 더 원활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효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그 팔자보다는 좀 더 조직 생활을 하기에도 유연성을 가지게 되고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51년 신묘생. 자, 신묘생 같은 경우에는 요 갑이라는 글자 자체가 목을 의미하는데 이 신이라는 글자는 금을 나타내니까 금이 이렇게 목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곧 재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곧 정제라고 합니다. 정제. 자, 정제는 뭐냐면 다음 달에도 얼마가 들어올 수 있을지 예측 가능한 돈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정제가 뜨게 되고 그다음에 이 진이라는 글자는 토생금 하는 것이니까 이건 역시 부동산으로 보면 문서 계약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51년생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어떤 계약을 통해서 매월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연이 된다고도 일단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묘가 이렇게 진을 극해서 또한 사업재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다른 조직과의 계약서를 통해서 매월 얼마씩 들어오는 계약들을 좀 더 원활하게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묘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더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자, 이렇게 무조건 운이 좋다고 다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활동을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신묘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자신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만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신묘라는 글자, 즉 이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고 이 묘라는 글자는 이렇게 목이 되는 것이니까 이 신 입장에서 볼 때는 뿌리가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다가 요 갑이라는 글자 역시 재물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자신이 극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신이 극을 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는 이 신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즉, 그러니까 돈을 벌고 활동하기에는 유리하고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갖기에도 유리하지만, 신묘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특히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평소에 호흡기가 안 좋았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장 같은 경우가 좀 더 문제가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특히 유의하시고 건강검진 받을 때는 그런 쪽을 좀 더 정밀하게 받으시면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63년생 계묘생이 있습니다. 자, 계묘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것은 뭐냐면 내년이 큰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 요 갑이라는 글자는 이 계묘생이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는 글자가 되고, 더구나 소통을 강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글자가 됩니다. 특히 계묘생 중에 직접적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는 분들한테 특히 유리한 데다가, 이것은 곧 이 용의 해 다음에 뱀의 해를 만나고 이렇게 말의 해를 만나게 되면 이 계생한테는 굉장히 재물을 북돋아 주기에 유리한데, 이 갑진년 자체가 이 오라는 글자와 사라는 글자는 불을 의미하는데, 이 갑은 곧 나무를 의미하니까 한마디로 내년에 나무를 만들면서, 불을 지필 나무를 만들면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계생은 특히나 내년에 소통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런 분야에서 한마디로 불씨를 만들어내서 다음 년, 그 다음 년에 계묘생한테는 굉장히 현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묘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진 자체가 재물이 되는 것이니까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도 성과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역시 계묘생도 마찬가지로 요 글자로만 보자면은 약간 에너지 소모가 많고, 더군다나 이렇게도 소모를 하고 이렇게도 소모를 하고, 또 진이라는 글자는 개를 극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계묘생도 활동성 굉장히 왕성하게 하되 정신적인 피로도는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면서 항상 정신과 육체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일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전환점이 돼서 앞으로 돌아오는 해들이 계묘생한테는 굉장히 현금적으로 재물을 축적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서 과도하게 일을 벌리고 너무 확장을 하려고 한다거나 본인의 그릇에 맞지 않게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은 좀 조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용띠가 이렇게 내년 용띠를 본 것은 우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본인과 같은 띠를 본 것이니까 이것을 본명년이라고 해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고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원래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도 상상의 동물 이건희와 더군다나 비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성스러운 동물로도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 마리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용이 두 개가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되면 이런 것을 자형이라고도 하고, 고전에서 보면은 자형 중에서도 쟁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용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주변 인물들과의 싸움이나 시비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갈등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용띠 여러분들의 공통점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964년생 갑진생이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똑같은 글자가 정확히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통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쌍진살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복음이나 쌍진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사한 사람들과의 싸움이나 갈등, 그 다음에 이제 분쟁 같은 것을 유의해야 되고, 다만 좋은 것은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갑이 갑을 만났는데, 요 진이라는 글자, 용을 나타내는 진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토가 되는데, 갑은 오행으로 목이 되는 것이니까 목이 토를 이렇게 극해서 제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과 똑같은 갑이 용을 달고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보통 갑이 자신과 유사한, 자신과 같은 업종에 있다거나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다거나 옛날부터 알아왔던 사람이 재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공하는 그런 운기가 되니까, 갑은 내년에 1964년 갑진생은 내년에 주변의 인물들과의 유대 관계나 연계를 통해서 돈을 벌기가 좋은 거죠.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가지고 왔는데 원래 본인이 데리고 있던 용과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벌기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약간 그것이 화근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갑진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변 인물들이 물어다 준다고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만 하면 이 갑진생 같은 경우에 이게 갑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1964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는 총 8글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6글자가 더 있죠. 원래 본인 팔자에. 그럼 이렇게 진진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주 어딘가에 이렇게 용의 두 마리가 만나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사주팔자에 자라는 글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을 말리는 역할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진생한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1976년 병진생이 있습니다. 자, 이 병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화가 되고 이 갑이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목이 되는 것이니까, 목은 화를 이렇게 생하게 돼서 본인을 원조하고 본인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에너지를 주는 존재가 왔는데, 이 진이라는 글자는 병이 볼 때는 토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진은 화생토해서 본인을 돕는 에너지가 와서, 이 토라는 것은 병이 볼 때는 활동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더군다나 원래 병진생 같은 경우에는 진이라는 글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12운성으로 관대라고 해서, 관대라고 하는 것은 갓을 쓰고 띠를 두른다는 의미가 되는데, 보통 사회에 진출해서 어떠한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글자가 목이면서 본인을 생하고 본인을 돕고 원조하는 글자가 되면서 진을 또 만나서, 이 병생이 1976년 병생이 뭔가 갓을 뒤집어 쓰는 타이틀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보통 병진생 같은 경우에 갑진년에 승진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병진생한테 갑진년은 상당히 좋은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진진형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 요 진이라는 글자는 화생토하니까 본인의 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의미하기도 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받고 승진하고 어떤 타이틀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말을 조심하고 이럴 때 보통 이제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건방지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않고 정확히 본인한테 좋은 직급을 얻게 되면 굉장히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76년생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이 갑진이 왔을 때 본인한테 굉장히 좋은 타이틀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1988년생 무진생이 있습니다. 자, 무진생 같은 경우에는 요 갑이라는 글자는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이 무라는 글자 역시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목이 토를 극해서 이것은 곧 편관이 됩니다. 자, 편관이 되면서 진진형을 하고 있고 요 진이라는 글자 두 개는 수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편관은 우리가 보통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면 병증을 얻는 글자로도 보게 되는데 수가 굉장히 약화되면서 편관을 만난 것은 특히 무진생이 신장이라던가 콩팥, 그 다음에 이제 방광, 요도, 여자한테는 자궁이라던가 난소, 유방 쪽에 혹여라도 좀 안 좋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진년, 내년 2024년 갑진년에 관리를 하면 일단 좋고요. 자, 좋은 것으로 보자면 요 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무라는 글자를 극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곧 무진생한테는 상당히 좋은 관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진생이 만에 하나 실제로 본인이 국가 조직과 같은 공무직을 활동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나라와 연관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조직을 얻으면서 진이 두 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국가 자리를 의미해서 본인의 자리의 변화 변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직, 국영기업 아니면은 공사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속한 조직이 나라와 연계해서 일을 하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본인이 인사이동을 원했다거나 아니면 조직의 이동 변동을 원했다고 하면은 내년에 이동을 하거나 이직을 하면 굉장히 좋은 해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진이 이렇게 두 개 겹치게 되면 수가 굉장히 약화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무진생이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가 굉장히 약해지니까 이것은 건 무진생한테는 재물에 해당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무진생이 만약 개인 사업을 한다던가 장사를 한다거나 하면 보통 갑진년에는 돈을 굉장히 조리 있게 써야 되고 돈을 버는 것보다는 관리에 좀 더 주안점을 둬서 약간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 혹여라도 과거에 돈을 벌었던 분들이 만약에 갑진년에 혹여라도 다른 조직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조직을 키우려고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썩 좋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이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특히나 이때는 약간 몸을 움츠리면서 좀 더 실속 있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000년생 혹은 1940년생 경진생이 있습니다. 자, 경진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것은 뭐냐면 요 갑이라는 글자가 경이 볼 때는 재물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월급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투자성 재물로도 볼 수 있고 약간의 변화 변동이 강한 재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돈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훅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훅 떨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가 와서 경생한테는 재물이 되는 것인데다가 또 진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는 것이니까 토는 경을 이렇게 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진생이 만에 하나 뭔가 계약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결과값이 보통 내년 갑진년에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부동산의 매도를 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곧 문서를 의미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경진생한테는 좀 더 유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진진형이 있는 것은 약간의 분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다거나 뭔가 진행을 할 때는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정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더군다나 만약 경진생이 갑이라는 글자는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성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경진생이 만약 남자라면 혹여라도 경진생이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린다거나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2000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 경진생이 갑진년을 보게 되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진진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52년생 임진생이 있습니다. 자, 임진생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진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곧 임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또한 진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가 굉장히 약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뭔가 조직 생활을 할 때 실제로 월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갑이라는 글자는 수생목해에서 본인의 흔한 말로 이제 록봉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화시킨다는 의미도 되기도 하고, 더구나 진이라는 글자가 이미 볼 때는 묘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치 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약간 답답한 형국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임이라는 글자는 남자한테는 비뇨기과 질환, 여자한테는 산부인과 질환을 의미하기도 해서 1952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좀 더 세심하게 받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 갑이라는 글자 자체는 이미 볼 때는 활동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진년 다음에는 4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임진생이 갑진년에 좀 더 움직이면서 활로를 모색하게 되면 요 사라는 글자부터는 우리 임이 볼 때는 재물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임진생이 갑진년을 만나는 것은 기존에 하던 일들을 잠시 덮고 새로운 활로를 열어서 재물을 벌 준비를 하는 해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진생한테 갑진년은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전환점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준비를 잘한다면 오히려 활동 방향을 새롭게 열고, 그래서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겨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일을 하던 카테고리를 변경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진생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디어를 잘 짜내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좀 더 활동을 통해서 뭔가 주변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넓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새로운 일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뱀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곧 이것은 곧 사라고 하는데, 고전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했습니다. 문. 자, 그래서 뱀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하던지 간에 그 공부의 수준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활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재주가 있고, 여자는 몸가짐이 빼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뱀띠가 2024년 갑진년 용해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진이라는 글자와 사라는 글자가 만나면 진사는 천라지망 중에 지망이라고 해서 마치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표현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자, 이렇게 용이 뱀을 보는 거하고
뱀이 용을 보는 것은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용띠가 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용에서 뱀으로 작아지는 상이고, 만약에 뱀이 용을 본다는 것은 뱀에서 용으로 전진하고 커지는 상이 됩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뱀띠가 용을 보는 것이 용이 뱀을 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자, 더군다나 만약에 이렇게 용띠가 뱀을 보게 되면 이 뱀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에 천라지망 중에 지망이 돼서 뭔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옴싹달싹 못하게 답답한 형국이 이어진다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용띠한테 이 뱀이라는 글자는 겁살이 돼서 본인이 뭔가 해놓았던 것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잘 나가다가 굉장히 큰 벽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는데, 이렇게 뱀이 용을 보면 곧 뭐냐면 이제 용이 뱀을 보면 진짜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고, 뱀이 용을 보면은 머리는 뱀이었으나 이제 꼬리가 용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뭐냐면 이제 점점 커지는 상이고 전진하는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렇게 을사생이 갑진년을 보게 되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을이라는 글자가 갑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갑질한다고 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갑이라고 하는 것은 큰 아름드리 나무 같은 것을 의미하고, 을은 이 나무가 있을 때 그것을 타고 올라가는 넝쿨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을이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갑이라고 하는 돕는 인자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즉 을이 갑을 보게 되면 사회 환경에 비유하면 누군가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본인을 위로 끌고 올라가 줄 조력자를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갑이라는 글자하고 진이라는 글자가 같이 왔기 때문에 2024년은 이 진이라는 글자는 을이 볼 때는 을은 목이 되고 이 진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는 것이니까 목이 이렇게 토를 극해서 재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자신을 돕는 사람이 본인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을사생 같은 경우에는 사라는 글자는 화가 되고 을은 목이 되는 것이니까 본인의 재능과 궁리, 활동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갑이라고 하는 조력자가 진이라고 하는 돈을 가져와서 을한테 가져다주는 구조가 되니까 을사생은 내년에 주변에 본인을 도울 만한 인물들이 있는지, 혹은 약간 어렵다고 하면 자존심을 세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원래 자신이 잘 알던 사람, 본인보다 많이 알고 또 사회활동을 좀 더 오래 한 사람, 선배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직급이 높은 사람, 본인보다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조언을 얻게 되면 의외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77년 정사생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뱀이 용을 만나면 뭔가 더 커지고 확장되고 전진하는 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요 갑이라는 글자는 목이 되는 것이니까 요 정이라는 글자는 화가 돼서 목이 화를 이런 식으로 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는 정이 볼 때는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활동 방향이 점점 증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목은 곧 정이 볼 때는 본인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본인의 전문 지식, 본인이 딴 자격증, 아니면 본인보다 윗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갑이라고 하는 목은 정을 생하고 돕는 글자이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할 때 좀 더 인정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활동이 증대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 사라는 글자 자체도 화가 되는 것이니까 진을 보면 화생토하니까 환경에서도 뭔가 전진하면서 활동이 증대되고, 더군다나 정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용이라는 글자는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뭔가 활동이 증대되고, 갑이라는 글자는 본인을 돕게 되는 것이니까 점점 활동이 왕성해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정사생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에는
좀 더 공부했던 것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까지 땄던 자격증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사회활동을 좀 더 왕성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면 되고, 더군다나 정사생이 만약에 조직 생활을 한다면 갑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에 승진의 기회로 삼는다거나 좀 더 조직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뱀이 용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상이니까 정사생한테도 역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매번 이 영상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좋은 쪽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모든 뱀띠가 내년 용띠를 볼 때 다 좋냐, 그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활용하라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을 잘 참고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타개하는 방법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좀 더 본인의 재능이 있다면 더 확장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1989년 기사생이 있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뱀이 용을 보면은 한 단계 전진하고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갑이라는 글자는 기가 볼 때는 관에 해당합니다. 즉 관운이 있으면서 뭔가 조직 내에서 본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만약에 기사생이 이직이라던가 조직의 변경을 꾀한다고 한다면 내년 갑진년에 진행을 하게 되면 조직을 만났는데 뱀이 용이 되는 상황인 것이니까 좀 더 좋은 조직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조직 내에서도 좀 더 높은 위치나 좋은 부서로 옮겨갈 수가 있고 직급이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갑과 기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고 뭔가 전진하는 상을 의미하니까 기사생이 다른 조직과의 연계나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내년에 뭔가 협력 관계가 잘 만들어지면서 일이 풀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 업체를 찾아서 기존의 다른 업체와 뭔가 협력해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더욱더 다양한 업체와 연계해서 뭔가 현재의 그 상황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해야 되는 것은 이런 와중에 약간의 자금의 투입이라던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본인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진하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기사생은 약간의 자금 흐름만 좀 더 주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001년, 그 다음에 1941년생인 신사생이 있습니다. 자, 신사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갑이라는 글자가 신이 볼 때는 이 갑은 목이 되고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금이 목을 극해서 재물로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뱀이 용을 봐서 전진하는 것이니까 돈이 들어오면서 뭔가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고 뭔가 전진하는 상이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신사라고 하는 요 위치 자체가 신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신은 금이 되고 이 사라는 글자는 화가 되는 것이니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극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진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신은 좀 더 약화되면서 돈을 버느라고 에너지를 쏟는 형국이 되는 것이니까, 특히 이제 41년생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갑진년에 너무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활동을 하다가는 건강에도 약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01년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굉장히 젊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41년생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더군다나 신사생의 갑진년을 보게 되면 수가 지극히 약화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특히 41년생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나 아니면 이제 비뇨기과 질환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2001년생 같은 경우에는 갑이라는 글자가 정제에 해당이 돼서, 정제라고 하는 것은 매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을 의미하는데 신사생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동안 뭔가 돈을 벌기에 조금 약간 그 부정확하고
뭔가 불안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이 오면은 재물의 흐름이 좀 더 안정화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 진이라는 글자는 토가 되는 것이니까 토는 신을 생하려고도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계약을 통해서 매월 들어오는 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임대 같은 것을 통해서 뭔가 진행하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임대를 통해서 매월 따박따박 임대료가 들어오는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사생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53년생인 개사생이 있습니다. 자, 개사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뱀이 용을 보면 무언가 전진하는 단계가 되고 점점 커지는 단계가 되는데 개라는 글자는 수가 되고 더군다나 이 갑이라는 글자는 목이 되는 것이니까 수가 목을 보면은 수생목 하면서 본인의 활동을 증강시키면서 더군다나 이 사라는 글자는 화가 되는 것이니까 개사생은 원래 본인의 팔자에 재물을 깔고 있는 팔자가 되는데 이렇게 갑진년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또 뱀의 해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본인이 재물을 깔고 있었는데 갑진년에 뱀이 용이 되는 상으로 전진하면서 사라는 글자를 2025년에 만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왕성한 화를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본인의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했던 것들을 이때 굉장한 그 성과를 이루어내면서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개사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뭔가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철저하게 검토했다면 약간의 일의 확장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전진하는 과감하게 뭔가 일을 시행하는 그런 해로 삼아도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진을 만나게 되면 이 개라는 글자 역시 힘이 굉장히 빠지는 형국이 되니까 건강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굉장히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에서부터 양명지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목숨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재물운이 오게 되면 개사생 같은 경우에는 갑진년에 건강관리만 좀 잘하면 굉장히 좋은 나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2024년 갑진년에 우리 뱀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